학부모님들이 유튜브를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말을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레슨 포 케아트 연극영화관 원장 이상민입니다. 제 유튜브를 전 학생들을 보라고 이제 학생들 타겟팅이 돼서 좀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유튜브 쪽에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가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였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학부모님들 왜 보시는 거지? 그래서 맨날 학생들한테 하는 말만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학부모님들 엄청 많이 만나잖아요. 이쪽 분야 준비한 학생들만큼 그만큼의 많은 학부모님들 만나왔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게 좀 할 말이 많았고, 학부모님들이 유튜브를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말을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편에 나눠가지고 10가지 항목으로 해서 학부모님들,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5가지, 다음 편에서 5가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첫 번째는 쉽게 허락하지 마세요입니다. 쉽게 허락하지 마세요. 쉽게 허락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배우 할 거예요, 저 연출할 거예요, 저 감독할 거예요. 뮤지컬 봤단 말이죠. 캐츠 봤는데 보고 이게 내 길이다, 저 연출할래요. 그래서 네이버 찾아보고 연출 찾아보니까 학원 떠서 전화 왔다, 이런 식이 되잖아요. 이 분야의 일을 쉽게 허락해줘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왜냐하면요, 이 분야는 설득의 분야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배우라면은 자기를 이제 어필해야 되고, 감독은 투자자를 설득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다면 외부에 나가서 설득하는 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시작한 일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이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그 순간부터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그 검증의 시간 안에 본인이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노력들, 또 일관성 있게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하는 것들을 지켜봐 주시고, 쉽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 분야에 있어서 부모님 백수 설득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기울이는 것이 보고, 신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신용이 없는데 밖에서 신용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부모님이 봤을 때 신용이 없는데 교수님들이 봤을 때 입시에서 신용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서의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십시오. 그리고 검증하십시오. 그 반대 정도의 굴하는 정도의 관심이라면 안 하는 게 낫고, 분명히 이쪽에 뜻이 있는 학생이라면 분명히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그 설득의 과정이 일관성 있고 신용이 있다면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많이 가지고, 쉽게 시작한 일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학생을 좀 지켜보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학생들 중에 안 시켰는데도 도발적으로 이제 해버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좀 과감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것도 그 학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열정으로 봐서 또 부모님이 판단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능을 속단하지 마세요 입니다. 학생들의 재능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게 우리 애가 가능성이 있나요? 이건데 자, 이게 왜 속단해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애가 못한다라고 속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애는 영화 감독에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영화 감독의 재능이란 게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 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재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생의 어떤 어떤 관찰이나 학생의 어떤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연기 쪽이든 영화 쪽이든 그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기 쪽은 이제 어렸을 때 성공하고 바로 이제 뜨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떤 학문적인 면에서 연기, 영화, 연극 이런 쪽은 상당히 이제 수많은 거절들을 딛고 일어서면서 어떤 본인의 세계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고 좀 삶의 어떤 나이테와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의 재능이 없다라고 속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 학생의 어떤 잠재력을 정확하게 평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학생이 재능이 있다라고 속단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예를 들어 학생이 조금 뭐 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애 연예인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뭐 우리 애는 뭐 봉준호 같은 감독 무조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욕망을 갖다가 대리해서 이렇게 투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풍선이 거품이 돼가지고 이렇게 풍선이 가벼워서 뜨잖아요. 풍선은 작은 어떤 그 상처에도 쉽게 터져버립니다. 이 연극영화 입시라고 하는 분야 또는 연극영화라고 하는 이 현장은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애가 재능이 있다라고 속단하고 뭔가 잘 될 거라고 속단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 일에 이렇게 뛰어드는 게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재능을 속단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잘 될 수 있다, 못 될 수 있다에 대한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과정에 의미를 둘 수 있도록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분야가 바로 연극영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결과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상처를 주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공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대 대학원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그럼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떤 연구를 하면 그 연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연결고리가 상당히 맞아떨어지겠죠. 공대 같은 경우에는 결과지향적으로 봐야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거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거고, 이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되는 거죠. 학사 다음에 석사고 석사 다음에 박사고 이런 게 딱딱딱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연극영화 분야는 절대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이거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지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기를 하려면 뭐 극단에 들어가야 되나요? 또는 뭐 감독을 하려면 뭐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거 극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배우 되는 거 아니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딛고 이 안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연극영화 분야인데, 이거 되면 저거 될 거야, 이렇게 결과를 자꾸 보고 너 이거 하면 저거 되니까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자, 세종대학교 영화과가 10명을 뽑죠. 지원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다른 학교도 다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영화학교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0명을 뽑으면 990명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연기과는 더하죠. 한예종이 40명 정도 뽑는데 그 연기과 지원자 6,00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과도 40명 뽑는데 1,200명이 넘어갔죠. 그러면 입시만 봐도 이 연극영화 분야는 거절이 너무나 당연한 분야라는 거죠. 거절을 먹고 사는 분야라는 거죠. 거절을 먹으면서 한 단계씩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야라는 거죠. 근데 결과지향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조그만 그 거절에도 더 이상 나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지향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나씩 딛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뭐 캐스팅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또 내가 성장하는 어떤 자양분으로 삼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진로와 학업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진로와 학업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진로와 학업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연결이 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의대라든지 간호대라든지 교대라든지. 근데 그러지 않은 분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건축학 하는 게 뭐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신문방송학과, PD 되는 거나 뭐 기자 되는 게 신받고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죠. 어문계열은 어떻습니까?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또는 철학과.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요즘에 대학의 어떤 그 개념은 예전에 그러니까 대학의 전공을 나와서 그 전공에 취직을 한다. 대학은 취직이다. 이 공식은 사회가 팽창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이 사회가 그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지금같이 그 물가가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 두 개가 그 양립하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있는 이런 시대에는 취직이라는 게 전공을 따라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적자 생존의 시대인 거죠. 알아서 살아야 되는 시대인 거죠. 그게 뭐 어떤 방식이 됐건 자기 브랜드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영역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지 어디 취직해서 부를 쌓거나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게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경쟁할 그 10년 후, 20년 후에는 훨씬 더 좁아져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본인의 어떤 색깔과 개성과 전략과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취직이라고 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전공을 대학을 이렇게 못 박으면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 확장성, 통섭적인 어떤 그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어차피 연극영화과는 원래 어려웠는데 요새는 이제 다른 학과들도 어렵기 때문에 올해 2등 아니냐 제가 이런 농담도 하는데 연극영화과들 가면 학문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사실 대학 생활이 가장 꽃피는 때거든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때 아닙니까? 이제 30대고 40대면 먹고 살고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학 생활이 꽂히고 우리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있는 삶을 위해서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실패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 도전들을 통해서 통속적으로 배우는 게 너무나 많은데 차라리 그냥 의대를 보내고 약대를 보내지 않는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 대학 생활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학은 정말 유니버시티 폭넓은 어떤 지식 간의 교류 또 내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열어두고 탐구하는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본인이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신혼여행 가면 우리가 신혼여행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일한 어떤 그 휴식 처형 같은 거죠. 대학생은.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할 걸 재택근무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 생활을 아주 전략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진짜 취직과 연계되는 소수의 어떤 학과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 요즘은 다 적자 생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적자 생존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맞게 학생들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영화과를 선택했는데 취직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는 접근은 좋은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서 큰 어떤 가능성을 제약받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와 학업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기본에 충실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기본에 충실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 연극영화과 입시가 기본이 충실해야 되거든요.
연기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몸의 밸런스를 갖춰야 되고 좋은 어떤 몸의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발성이라든지 또 학업적인 내신이라든지 이런 기본적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영화과는 내신이 안 되면 아예 지원을 못하는 학교가 너무 많죠. 학교 활동은 어떻습니까? 학교 활동이 있어야 면접 때 얘기하고 자기소개서 쓰겠죠. 그래서 최소한 입시에 있어가지고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은 이 기본기를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학생들한테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연기학원 하나 등록시켜놨다고 부모님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기학원 등록시켜놓고 그것에 대해서 운전대를 맡겨버리면 안 돼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양대, 성균관대를 6, 7등급으로도 가더라. 전국에 그런 학생 한 3, 4명 될 겁니다. 있겠죠? 예, 저도 많이 붙여봤어요. 항상 붙이죠. 근데 그 인원이 절대 한 수만 명의 학생들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노는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고3 학생들은 치열하게 수능 준비하고 내신 관리하고 있는데 나는 연극영화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난 놀아도 된다. 이 논리에 대해서 부모님이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적어도 입시에서 없다는 걸 주지시켜야 됩니다. 내신 관리가 안 되고 한예종 연기과가 힘들어요. 요즘은 제가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5, 6년 전만 해도 그 한예종 연기과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만 그 1차 통과할 수 있고 이런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뭐 이례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신이 좀 어느 정도 돼야 1차 합격할 수 있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내신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학교 활동들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친구들과의 하는 작업들 뭐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전공 설명회들 뭐 각 과목별 준비들 또 배우로서의 어떤 좋은 신체를 만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기본이 입시에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운전대를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부모님이 개입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극영화과 입시도요 제가 해보니까 개입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잘 돼요.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 동행을 해주시라는 거죠. 학생들을 이렇게 제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하는 선택을 함께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그 과정들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도록 지도해달라. 이렇게 5가지로 오늘 요약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 나머지 5가지 얘기할 텐데요. 하여튼 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 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